경양 각지, 원경 각지에서 모여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부산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아, 그래요. 대구에서도 많이 오셨죠? 대구와 부산에서는 분명히 오신 걸 아는데 제주도에서도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디요? 아, 울산 포항에서도 오셨죠? 네, 다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도 오셨을 거예요. 예, 작가님을 비롯해서 오셨을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노정희 사퇴, 또 중앙선관위의 자성, 각성 요구하면서 이 삭발하신 분 중에 마라도 그쪽에서까지 시위를 벌이셨던 작가분이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2년 전 이날 우리는 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주권, 참정권을 위해서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우리들의 표와 전혀 관계없이 그 결과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2년 동안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싸운 다음에 이 부정선거가 고쳐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또 100년 동안 튼튼하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끌 그런 훌륭한 체제를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한번 걸리면 그 면역력이 생겨서 항체가 생겨서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깨인 시민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노력에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백문백답을 목표로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몇 개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언론사들은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의힘 당입니다. 이 국민의힘 당이 최대 피해자인데 이 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갖고 싸우고 있는 민경욱을 잘라버렸어요. 어디서 잘랐느냐? 이 다음에 선거가 있게 되면은 이 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언론기관에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 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난리를 쳐도 쓸까 말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다고 하면 조금만 머리를 돌려보면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세연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던 이 세상 2년 동안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무시, 이런 것이 요즘에 세상이 다 변했습니다. 변해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제 벚꽃이 피었다가 어느 곳에서는 벚꽃이 다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파란 예쁜 꽃보다도 예쁜 잎을 내고 있는데 이거 한 2주일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었어요. 봄이 오니까 세상이 바뀌듯이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매 눈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해서 0.73 1%도 안 되는 0.73%라는 차이로, 물론 이것만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수십 퍼센트, 10%, 20%, 35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겼지만 지금 나온 것이 0.73이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정권이 교체돼서 여러 가지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동훈 검찰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다들 난리를 치고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니 일반 사람들이야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난리를 치면서 검수완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얘기하기를 내 편 가리지 않고 나쁜 놈을 잡으면 된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가슴이 막 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곧 제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거돼야죠. 근데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원에는 감사원장이 있고 다음에 감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최근에 새롭게 임명된 감사위원, 장관급 감사위원이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이 여기 노정희가 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를 감사하겠다 이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받지 못하겠다. 중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중립성이 있었어야지 훼손이 될 거 아니에요. 중립적인 사람들이 중립적인 일을 했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박수를 치고 맞아! 거기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해줄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감사할 사람들로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감사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새 소식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노정희도 대법관이라는 훌륭한 높은 지위의 사람이지만 이 중앙선관위에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장관급이 여럿 있습니다. 그게 상임위원이에요. 조혜주가 있었던 상임위원, 다음에 사무총장, 박세환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상임위원, 조혜주가 있었던 상임위원 자리에 노정희의 선배가 되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노정희보다 더 높은 식견을 지닌 법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깥에서 이렇게 욕을 먹는 이 중앙선관위를 고치기 위해서 하늘이 내려준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내를 정리할 사람,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감사위원이 또 그렇게 임명이 됐고 다음에 상임위원이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봄바람을 타고 여기 벚나무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무들이 흰록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는 따뜻한 훈풍 봄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소리치면 그거는 한 방에 총알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치시면은 이거는 대포 부대가 꽝꽝꽝꽝 하고 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사건이 하나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저 세상 사람 중에는 대법원 판결이 옛날에 끝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중앙일보의 이유정이라는 기자 같지 않은 기자가 민경욱 허심 썼다 라고 6월 28일 재검표 결과를 오도를 하는 천안천인 공로할 오보를 냈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 그걸 보고 끝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 4월 1일 며칠 전에 재판이 있었고 이제 곧 다음 재판이 4월 29일 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날 두 가지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사건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일장기 투표용지 많이 아시죠? 예, 똑바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빨갛게 동그랗게 돼서 전부 다 빨간, 그래서 일장기에 있는 가운데 원같이 생긴 그런 자국을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니까 여기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선거일 과장이라는 자가 높은 자리예요. 그 자가 내 앞에서 우리 헌정 포럼에, 자유헌정 포럼에 와서 내가 있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 도장은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그게 만년 도장입니다. 만년 도장은 10,000번을 찍어도 인주 없이 찍어도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안에 잉크가 있어야 되는데 잉크가 다 흘러나오는 바람에 빨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만년 도장인지 모르고 이 바보가 계속 인주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시는 사람들은 땅을 차고 혀를 차지만 저기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잘못되려면 한 번은 찍을 수 있겠지. 그러다가 잘못됐어 이래서 만약에 잉크가 흘러나왔으면 잉크를 바꾸고 인주를 찍었다면 인주를 찍은 것을 닦은 다음에 제대로 찍어야 되겠죠. 그걸 찍는데 1000번을 찍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냐? 6시간이 걸려요. 워싱턴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 자, 이윤희 씨 어디 계세요? 예, 워싱턴에도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게 되면은 백신을 안 받은 분이라서 여기 또 격리 기간을 지났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마치고 여기 오셨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분들이 다 모이신 자리입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러니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6시간 동안 그걸 찍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직접 부르면 됩니다. 대법정에 불러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1000번의 도장, 일장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사람인데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사람인데 당신이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여기요. 경찰 여러분, 사람들 조용히 하는 건 좋은데 방해나 하면 안 되겠지. 자, 여기 차 지나갑니다. 조심하시고, 예, 연설에 방해되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경찰 여러분. 예, 차선에서는 비켜나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불러서 물어봐요. 당신이 그 도장을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예, 그러면 제가 바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거 부정선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입니까? 이걸 어떻게 1000번을 제가 찍어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증인을 4월 29일 그 대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서면으로 어떻게 냈느냐? 이 사람을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다음에 그 증인을 부르면 증인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이 도장을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아니요 라고 얘기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이 전 국민이 그건 용납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그 증인이 4월 29일 날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증인 때문에 이들의 만행이 온 세상에 드러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종이가 있어요. 이 천장을 만들어 왔는데 천장을 이 사람이 찍지 않았으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만들려면 다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 3천만 원을 주고 감정을 시켰습니다. 대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종이 전문가가 그 종이에 대해서 무게도 달고 백색도도
보고 뭐 전자현미경으로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것이 발견됐느냐 여러분, 10장의 천장 중에 1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를 걷어서 주었고, 다음에 이 접은 자국이 없는 10장의 투표용지를 접어서 주었어요. 그건 다 당일 투표용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용지 20장이 가짜 투표용지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종이에 무게도 달고, 다음에 하얀 흰색 정도도 보고, 길이도 재고, 두께도 재고해야 돼요. 그 중에 백색도와 백감도라는 측정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당일 투표에서 나온 20장의 투표용지, 그 중에 1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투표용지의 백색도와 백감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한솔제지와 무림제지에서 만든 두 가지 이 회사에서 만든 종이가 아니라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이 부정을 감출 수 없는 큰 바람이 불어와서 4월 29일 그 재판에서는 증인과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이번에 핵폭탄 같은 이 대법원의 판결이 다음번 재판 시기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지금 여기는 노정이 있는 자리지만 천대엽 대법관도 이걸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대엽 대법관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지난 3.15 부정선거가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4.15 부정선거 진상조사고, 그 결과 이 최인규 내무장관이 목매달아서, 그러니까 교수형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김주열 열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천대엽, 당신이 옳은 판단을 한다면, 옳은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피해 없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를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시민혁명, 그것을 무혈 시민혁명을 완성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믿으니 옳게 판결하라. 네, 여기 나와주신 유튜브 여러분, 또 저기 워싱턴, 또 제주도, 부산, 대구에서, 포항에서, 울산에서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볼 때가 다가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